저는 평소 현명하고 어진 팀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팀원을 아끼고 저에게 지적질을 하는 팀원의 말도 귀 기울여서 듣고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기어오르는 놈도 아우 씨. 네, 역시 아부 잘 떨고 비위 맞춰주는 쫄따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극을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오죠. 왕이 잔뜩 쌓인 상소문을 읽고 개빡쳐서 부들대는 모습. 이처럼 조선의 수많은 충신들은 상소문을 통해서 임금을 가스라이팅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의 상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 보면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각종 문서를 써야 할 때가 있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서 종류가 있었습니다. 상소문 또한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던 각종 문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보고서와는 좀 달랐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왕의 언행 등 공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담은 글이었죠. 그 외에도 장기 휴가를 달라고 요청할 때나 일 때려치우고 고향 가고 싶을 때, 싫어하는 직장 동료를 고자질하거나 탄핵받고 억울하다고 해명할 때, 심지어 반성문을 쓰거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등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할 때도 상소를 이용했습니다. 왕을 극딜할 때만 상소문을 쓴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상소문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을 통해서 국왕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때 승정원에서 필터링이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왕에게 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승정원에서 빠꾸를 먹였습니다. 국왕은 올라온 상소를 읽어보고 뒷장에 답변을 적어서 돌려주었는데 이를 비답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충, 그리고 신하의 도리란 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진짜 별의별 잔소리와 요구사항이 다 상소문으로 올라왔죠. 그만 좀 쳐놀고 공부 좀 하시옵소서 전하. 불교를 멀리 하시옵소서 전하. 전등 번개 우박 태풍은 다 너 때문입니다 전하. 전하 님 도르신? 근데 몸에 좋은 약이 쓰다 한들 계속 쓴소리만 하면 당연히 왕의 노여움을 사겠죠. 그래서 상소문에서는 나쁜 말도 듣기 좋게 하기 위한 비유법이 발달합니다. 임금을 설득하는 글이니만큼 품격이 있어야 했죠. 조선 후기에는 잘 쓴 상소문을 모아서 효과적인 상소문 쓰기 교과서도 나오고요. 개인 문집에도 본인이 쓴 상소문을 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소문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봐도 손색 없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죠. 하지만 예쁘고 고운 말로 돌려가지 않고 대놓고 극딜을 박아버리는 노빠꾸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소문 중에서는 일반적인 상소와는 좀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형식을 가진 상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부상소. 글자 그대로 도끼를 지니고 올리는 상소입니다. 내 말이 틀리거나 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이 도끼로 나를 쳐 죽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진짜 내 머리를 친다면 너는 미친 폭군이야. 고려의 충선왕이 아버지의 후궁과 통간하자 신하인 우탁이 지부상소를 올렸고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문신 조헌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독특한 상소문 두 번째, 만인소. 만명의 사람이 함께 올린 집단 상소입니다. 최초의 만인소는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고 노론을 처벌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총대를 맨 경상도 유생 이우가 정조 앞에서 상소문을 읽자 정조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나 상소를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인소가 작성된 건 총 7번이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2개뿐입니다. 무려 100m가 넘는 종이에 빽빽하게 유생들의 이름이 적혀있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청원이 흥하는 이유가 만인소 DNA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유소. 유생들의 상소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성균관 유생으로 한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균관의 학생들은 예비 공무원, 예비 정치인으로서 종종 단체 상소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상소가 늘 먹히는 건 아니죠. 이때 이 젊고 패기가 지려버리는 노빠꾸들은 후속 시위를 준비합니다. 우선 밥을 안 먹습니다. 성균관은 출석 점수를 식당에서 채웠고 출석 점수가 모자라면 과거 시험을 못 봤는데요. 즉 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과거고 정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겠다는 뜻이었고요. 수업에 들어가면 책도 안 보이는 척하고 선생님 말도 못 들은 척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게다가 임금 니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곡소리를 내면서 대궐로 행진도 합니다. 조선의 장례를 치러버리는 클라스.
최후의 수단으로는 단체로 성균관을 탈주해버리는 자퇴 시위까지 했죠. 이렇다 보니 왕도 썩난 젊은이들을 어르고 달래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답니다. 앞서 상소문은 최대한 예쁘게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노빠꾸의 나라 조선,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나 봅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였던 남명 조식, 그는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을 학문하면서 제자를 양성한 사람인데요. 인품과 학식으로 명성이 대단해서 명종이 직접 스카우트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조식은 스카우트를 거절하는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와, 지리는 패기. 제가 임금이었으면 일단 여기서 뒷목 잡았을 것 같은데 조식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니네 엄마 문정왕후는 남편 없는 과부임. 그리고 임금 너는 20살 딸이 아빠 없는 고아임. 사람들이 다 네 욕만 함. 수습 가능? 대충 뭐 이런 내용인데 당시 명종이 직접 정사를 돌보긴 했으나 여전히 문정왕후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과격한 대목을 골라서 소개한 거고 조식은 진짜 목숨 내놓고 임금께 충언을 했던 거죠. 엄청난 폐륜에 개빡친 명종은 조식을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간신히 말렸는데요. 재밌는 건 이 상황을 기록한 사관조차 영혼의 쉴드를 치면서 조식을 극찬하고 감쌌다는 거죠. 1972년 평안북도지에 웬 상소문 하나가 공개됩니다. 바로 용천 기생이자 심희순의 첩이었던 초월의 상소문인데요. 상소문을 썼을 당시 초월의 나이는 겨우 15살, 인생에서 가장 패기 넘치는 헌종이 초월에게 정삼품 당상관 적실 아내에게만 내리는 숙부인의 직첩을 내리자 초월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거의 모두까기 인형 수준이었죠. 남편은 고기 어짜와 노나라 노짜도 헷갈리는 무식한 밥통, 콧방귀나 텅텅 끼고 큰 소리나 치며 술만 먹으면 방자스러워. 자기 남편도 까고요. 전하는 맨날 술만 먹고 기생이나 끼고 사는 꼴이 참담. 중전마마 박대 멈춰! 하늘 높은 임금도 까고요. 도적 같은 탐관오리 놈들 때문에 백성들 다 죽어가. 탐관오리도 깝니다. 심지어 상소문 말미에는 임금한테 동네에 결혼 못한 자매들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반전이 있다면 이 상소문이 사실은 일종의 풍자소설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조선 말기 부패한 조정의 상황, 탐관오리들의 횡포, 병든 조선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디테일의 수준이 15살의 어린 기생의 식견에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상소 카톡을 받았는데요. 절대로 만두를 때리지 않는 상사가 되도록 교양 만두였습니다.